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.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주말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오리무중이잖아요. 네. 이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에게서 시트로박터 푸른티균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균의 특징이 어떻게 되죠? 일단 이 균은 그 성인의 그 장에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는데 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점입니다. 아, 네. 네,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. 정확한 사망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서 세균 감염, 항생제, 내성 이런 용어들이 언급됐는데 현재 세균과 인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,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그만 상처만 나도 세균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. 네. 네. 근데 인류와 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어요. 네. 바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 페니실린 발견인데요. 네, 그렇죠. 페니실린 다들 들어보셨죠? 네, 그렇죠. 그럼요. 인류 최초의 이제 항생제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. 이 페니실린은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. 이 플레밍이 포도상구균이라는 이 세균을 기르던 접시에서 이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 주변에는 그 세균이 네. 없어진 것을 관찰하게 됐죠. 네. 근데 플레밍이 생각을 하기를 뭔가 이 곰팡이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. 네.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로 그 물질이 페니실린인 거죠. 네, 인류 최초 맞아요. 항생제라고 불리는. 네, 우연히 의도치 않게 그렇죠. 곰팡이로부터 네. 발견하게 됐죠.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물질을 말을 하는 건데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미생물이 만드는 많은 메타볼라이트들 중에서 자신이 꼭 생장에 필수적으로 생각되진 않는 물질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물질들이 미생물로 하여금 자신의 생장에 굉장히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.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경우가 주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미생물들의 생장을 억제해서 자신은 그 자연 환경에서 잘 살아가게끔 하는.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이 항생 물질은 미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이제 인간은 그거를 우리한테 불필요한 세균을 죽이는 데 이용하는 거죠. 네, 이 페니실린은 그 곰팡이에서 유래한 항생 네. 물질인데요. 그런데 사실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도 이 항생제의 소스가 되지 않나요? 이제 세균하면 우리가 뭐 간염을 일으키는 뭐 굉장히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.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세균이 다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항생 물질이잖아요. 네. 네. 이제 방생균이라는 그런 세균이 있어요. 네, 방선균이요. 예, 흙 속에 사는 세균인데 이제 그 생긴 모양이 뭐 실과 비슷하다 해서 이름이 방선균인데 인류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한 60% 정도가 이 방선균에서 유래한 물질이다.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인류가 토양 속 미생물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라파마이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. 네. 이게 이제 그 모아이 석상이라고 있잖아요. 네, 네. 그 이스트 섬에 있는 석상인데 네. 이 이스트 섬의 원래 원주민어로는 이 라파누이예요. 아, 네. 저희 몰랐네요. 라파마이신은 그 라파누이의 라파를 따온 거고 네. 이 마이신은 그 스트랩토마이세스라고 그 방생균의 이름이에요. 아, 네. 그러니까 이 그 라파누이 섬에 있는 흙 속에서 캐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. 라파마이신이라는 물질은. 네. 네. 이 물질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진균제로 개발이 목적이었으나 1999년 미국에서 이제 항암제로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고요. 이 물질이 최근에는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. 생쥐 실험에서 이게 증명이 돼서 이 노화 억제 약물로도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죠. 네. 이 토양 속 미생물이 그러면 의약품 발전에 기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는 거죠. 네. 그런데 지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 토양 속 미생물과 관련이 있었잖아요. 그 2015년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은 두 분야에서 나눠서 받았는데 네.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약이고 하나는 기생충 약이거든요. 네. 네. 이 기생충 약이 이 방성균하고 관련이 있어요. 음. 그 윌리엄 캠벨 두루대학 교수와 이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 사토대 교수는 기생충 약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. 이분들 역시 약효가 있는 물질을 흙 속에서 찾았는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그 토양이 골프장 토양이었다는 점이죠.
정말요? 네, 뭐 이제 두 분이 열심히 골프를 치면서 그걸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골프장에서 발견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. 최근 국내 연구진도 뭐 토양에서 새로운 항생 물질을 발견했다면서요. 근데 울릉도에 있는 토종 미생물에서 새로운 네. 균주 두 종을 새롭게 발굴을 했는데요. 이들 균주 역시 모두 이 스트랩토마이세스에 속하는 균주들이고요. 네.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보고된 균주와 한 99% 정도 동일한 균주를 발견을 했고요. 이 두 가지 미생물에게서 세 가지 유용한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. 네, 네. 이제 울릉도의 뭐 지명을 따서 뭐 울릉과마이드, 네. 울릉마이신, 뭐 울릉고사이드라고 명명을 했고요. 네. 현재는 이제 세포 단계에서 이 효능을 확인한 거고 앞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네,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네. 있어요. 네. 울릉도 지명을 따서 이름 붙인 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요, 항생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내성이에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. 이 내성은 왜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?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약이 듣지 않는 거죠. 네.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를 보면은 이 그 세균이 스스로 이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. 이 항생제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.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항생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균이 스스로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켜요. 네. 그렇게 일으킨 애들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그렇죠. 무력화해서 그럼 걔들은 살아남아서 내성균이 되는 거고 네.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 다들 많이 뉴스도 나갔지만 이 항생제 오남용, 네.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 내성균을 키우는 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어. 그러니까 내성균이 생겨서 그런 거네요. 네,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생 물질을 개발해야 된다. 뭐 그렇죠.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그런데 새로운 항생 물질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제 페니실린이 처음 발견이 된 게 1928년이에요.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의학 기술이 낙후가 돼 있어갖고 이게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하기까지 한 12년 정도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 사용이 됐는데 네. 이제 그때 사용이 되면서 이게 뭐 처음 나온 거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이 됐겠죠. 그래서 8년 만에 내성균이 처음 생겼어요. 아, 네. 페니실린이 임상에 적용되고 나서 한 8년 만에 내성균이 생겼는데 이제 그 이후에 더 좋은 항생제가 나오고 해서 뭐 잡고 이런 싸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온 거죠. 네, 네. 꼬리에 꼬리를 근데 물면서. 이제 이 내성균이라는 거는 지금도 인류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그 이대 목동 사건에서 슈퍼박테리아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슈퍼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내성균 그런 항생제가 몇 가지가 없어요.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우리가 아직 발굴할 수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고 네. 그 얘기는 항생제도 그만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죠. 네.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이 천연물 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생물 자원 아니면 육상이나 뭐 이런 식물이나 미생물 자원이 고갈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예, 아직도 99%는 미지의 상태로 아직 잠들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미생물 그 방성균 자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낸 후에 미생물 대사산물을 얻어낼 수 있는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인류가 발견한 방성균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체 방성균의 한 0.1%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아직도 99.9%의 가능성이 더 남아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궁무진하네요. 네, 그래도 희망적이네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생물질과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꼭 이 항생제 내성균을 공략하는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저희가 또 네.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